네, 2022년 우리는 세대 간 대화가 단절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은 세대 갈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절은 청년과 노인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한 단절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65세 이상 고령자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아, 내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구만. 이처럼 젊은이들의 반감과 혐오를 알고 있는 노인들은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20대 청년은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층을 이해하기보다는 미디어에 휩쓸려 실체 없는 대상을 혐오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두 세대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본 결과 60세 이상 장년층은 청년 세대와 어울리며 이해할 시간, 즉 기회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과 노인들은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같은 소통의 부족은 상대를 향한 편견과 혐오의 벽을 두텁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서로 알아갈 기회, 즉 소통할 기회가 절실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도 직접 만나기 어렵습니다. 20대 대학생이 만나는 고령층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으로 스치듯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층과 노년층을 직접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점을 고민했습니다. 먼저 서로 알아갈 장소가 필요하겠죠. 저희 빵순이조는 국내 노인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산에서부터 소통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타깃인 청년층이 대학생의 사회활동에 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활동, 특히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서포터즈에 참여하길 바랬습니다. 2030 세대는 노년층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하고 어르신들은 어린 학생들한테 미디어를 배우는 것을 바라십니다. 이처럼 두 세대의 공통점은 바로 배움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저희 조의 인사이트입니다. 두 세대는 모두 배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주 타깃을 2030 세대와 6070 세대로 진정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여성과 남성, 노인과 소년, 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인데요. 황순이조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에 주목하고 이해와 소통을 향한 첫걸음은 시간의 공유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개인의 재능과 시간을 물질적인 돈이 아니라 시간 화폐라는 새로운 가치로 교환하는 타임뱅크 개념에서 시간 공유 아이디어를 착안하였습니다. 이미 전 세계 40개국에서 타임뱅크 운동을 시행 중입니다. 2030 세대는 반찬 만들기, 집 정리하기, 아이 돌보기와 같이 일상에서 익숙하지 않은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40년 이상 베테랑으로 활동했던 6070 세대 주부의 능력과 시간이 또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대학생은 은퇴한 6070 일본어 선생님의 시간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6070 세대는 2030 세대의 능력과 시간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두 세대가 시간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으며 소통을 늘리는 소소하지만 보람찬 시간으로 세대 갈등을 극복하는 소보로를 소개합니다. 소보로는 젊을소, 돌보, 노련할로 젊은 사람들과 노련한 사람들이 서로 돕는다는 뜻과 또 소소하지만 보람찬 시간으로 만들자는 의미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소보로는 여러분께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메인 색상은 따뜻한 친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주황색, 캐릭터 소봉이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소보로 빵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앱 로고는 사용자 간 공유하는 시간을 빵을 굽는 시간으로 연결하여 제작했습니다. 네, 어떤 어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홈 화면입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사용자인 6070 세대도 쉽게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디자인을 단순화했습니다. 돋보기 창, 큰 폰트 크기, 음성으로 게시글 작성 기능을 통해
고령층도 쉽게 소보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홈 화면인데요. 어플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만남을 제공하기 위해 범죄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정보 화면입니다. 소보로라는 컨셉에 맞게 나의 현재 등급을 제빵사, 견습생, 빵돌이와 같이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 보다 적극적인 사용자들의 앱 이용을 유도합니다. 음성 게시글 작성, 큰 폰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소보로는 청년층과 노년층 두 세대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UX, UI를 구현합니다. 이러한 배움의 시간 공유를 통해 2030 세대와 6070 세대는 접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 존중하는 우호적 관계가 기대됩니다. 단절된 세대를 연결하는 공간 바로 소보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빵순이조에서 준비한 IMC 매체 전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로 어플은 2030 세대와 6070 세대를 유입하기 위해 인지 경험 확산의 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먼저 인지 전략입니다.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표 시니어 유튜버 박막래 할머니와 협업하여 15초 유튜브 영상 광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박막래 할머니가 집안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을 통해 함께하는 소소하지만 보람찬 시간으로 만든다는 소보로만의 차별점을 부각합니다. 다음은 부산도서관,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등과 연계해 배움의 욕구를 가진 부산 시민세대에게 소보로 팝업 광고를 노출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보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는 배너 광고를 카카오톡과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어플에 실시합니다. 또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5개 광고 스크린을 설치해 온라인 이용률이 낮은 6070 세대를 공략합니다. 다음은 경험 전략입니다. 소통의 장 형성을 촉진하는 온오프라인 소보로 홍보단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팀은 소보로 공식 SNS와 카카오톡 홍보단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자와 소통합니다. 인스타그램은 간단한 챌린지나 참여 이벤트를 제작하고 유튜브는 홍보단들의 앱 사용 후기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팀은 복지관을 방문해 6070 세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합니다. 책자를 만들어 페이지마다 제시된 QR코드를 통해 영상 자료와 같이 시각적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년에 2번 반기별로 누적 시간 1위, 평점이 높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보로 시상식을 개최해 적절한 보상을 통해 장기적인 앱 이용을 장려할 것입니다. 확산 전략은 2030 세대가 선호하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통해 소보로 앱 리뷰에 대한 바이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070 세대가 익숙한 카카오톡 QR코드 전달 운동을 통해 적극적인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소보로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 인증할 수도 있고 궁금한 점은 1대1 채팅을 통해 앱 이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인기 대외활동 단체와 협업하여 팟캐스트 음성 광고, 오프라인 홍보 부스 등을 진행합니다. 대외활동에 관심이 많은 부산 대학생들에게 소보로를 보다 다양한 경로로 홍보합니다. 우리는 소보로 프로젝트를 1년으로 기획했는데요. 소보로 앱을 알리는 인지 전략을 상반기에 집중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소보로 이용자들의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빵순이조는 부산 종합사회복지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소보로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솔루션임을 확인했습니다. 소보로와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이 협업한다면 2030 세대와 6070 세대의 소통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타깃의 니즈를 파악하여 집중 공략한 소보로는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일석이조의 효과로 세대 갈등 해소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네, 소보로 프로젝트는 2030 세대와 6070 세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